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오늘 수능으로 1시간 늦게 개장을 해서 잠시 후 4시 30분에 장이 마감이 됩니다. 오늘 날씨는 지난 수능날과는 다르게 추위 없이 좀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 시장은 약세로 거래를 마쳐서 좀 아쉬운, 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좀 아쉬운 하루입니다. 전일 대형 소매점 타깃의 실적 악화 그리고 마이크론의 반도체 감산 발표에 미국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업황 우려는 있었지만 감산 뉴스가 공식화되면서 시장은 밀렸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약세를 이어받았는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 밀려서 2,449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하락하면서 737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옴시티 계약과 MOU 체결도 있었지만 시장은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밀리는 이유에는 또 중국 시장이 약세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14원 오르면서 1,339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황을 조금 짚어드렸고요. 저희는 오늘장 종목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관 차장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사연관의 오늘장 주식은 루닛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영상 진단 그리고 치료 플랫폼 업체인데요. 여기에서 의료 인공지능 최초로 호주에 구경 유방암 검진 운영권을 단독 수주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이런 미래 성장 모멘텀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주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혁승의 오늘장 주식은 SM입니다. 라이크 기획 저평가 요인이 본격적으로 최종 해소됐다는 분위기와 3분기 호실적으로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연말 공연 모멘텀 등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연말 주목할 종목들 잠시 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남은 2022년 어떤 종목들로 마무리를 해야 할지 연말 주도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차장의 오늘장 주식은요? 네, 함정남의 오늘장 주식은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시장이 테마가 좀 빠르게 순환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로봇 테마가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오늘은 유일로보틱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루닛, SM 그리고 유일로보틱스까지 오늘 시장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주 경기 침체 본격 반영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형 할인점 타깃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론이 공급 축소를 시사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불황기 반도체주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밀렸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크게 밀렸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슈 그리고 종목별 예상 행보 다각도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산업단에서 경기 훼손 우려가 점차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이익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지 신혁승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장 시작 전에 미국에서 타겟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50% 줄었고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인데요. 뿐만 아니라 4분기 또한 실적이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타겟이 미국 경기의 어떤 바로미터라는 성격의 어떤 기업인데요. 소비자들이 식료품과 같은 필수 소비재들은 좀 긍정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전이라든지 의류 같은 비필수 제품 구매가 감소되는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은 조금 이제 상존하는 현실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FOMC 미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향후 경기의 어떤 바닥을 쳤다 안 쳤다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급 축소 그리고 이제 지출 계획을 추가로 줄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반도체 단에 대한 우려를 조금 키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줬고요. 또 외국계 크레디트 스위스는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 악재가 충분하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위험도 낮아졌다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한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에도 메모리나 비메모리, 뭐 낸드 그리고 데이터까지 좀 다양한 분야로 좀 나눠지는데 저희가 분야별 집중도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할까요, 차장님? 아직은 뭐 메모리, 비메모리를 구분지어서 반도체를 이렇게 투자하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마이크론에서 내년에 이제 웨이퍼 공급량을 D램과 낸드 부분에서 20% 정도 줄이겠다라고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것이 시장에서 이제 충격파로 받아지는 것은 내년에 침체를 기정사실로 해서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뜻이구나. 해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돌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실 감산과 관련돼서는 앞서서도 우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캐펙스 투자라든가 키옥시아가 있었고요. 30% 감산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발표가 됐었던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내년 투자를 50% 줄이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니 사실 반도체 업황이 크게 반전이 왔다라고 했을 만한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엄밀하게 속을 들여다보면 공급광이라는 것이 반도체는 더 악재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 악재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점과 이것에 대한 수요단에서의 조금 기대감을 조금 더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된 것 같고 제 내심의 판단으로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는 어쨌든 치킨 게임을 하겠다라는 어떤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마이크론이 그 전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의 스탠스로 한 발 뒤로 미룬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전반적으로서는 지독하게 첨예하게 싸우는 치킨 게임보다는 이 상황이 조금 뭐 긍정적으로 조금 해석할 수 있는 좀 긴 호흡에서는 좀 나쁜 흐름의 템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나쁜 해석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오늘 빠졌으니 사십시오 이럴 상황은 조금 아니겠죠. 그래서 단기간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의 접점이 필요했는데 그런 명분으로 참 뭐 쓰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의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기 전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ASML CEO의 행보가 연일 또 뉴스를 장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에 ASML CEO 그리고 삼성전자, SK 회장이 동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관계는 이 경쟁업체와의 구도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떨까요, 신혁수 기사님?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서두에도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이크론의 감산 이슈 등으로 반도체 역성장 우려감이 좀 있고 반면에 또 워렌 버핏이 TSMC에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바닥권 인식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ASML의 한국 투자 등 네덜란드 협력 관계 이슈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는 뭐 긍정적으로 뭐 보여지나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감산 이슈에 대해서는 상반된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반된 행보가 향후에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날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투자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좋은 소식들이 있죠.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의 TSMC사의 워렌 버핏의 이제 주식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아닌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반도체 업황에는 좀 훈풍을 불어넣어줬고요. 업황 불황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봤을 때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에 좀 도움이 돼줄 수 있을까 궁금한데 신혁승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부분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다뤘던 이제 내용이기도 한데 현재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 경쟁력 등의 어떤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감산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첨단 기술 격차 확대로 시장 지배력 강화의 어떤 기회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고요. 이재용 회장의 취임 이후에 삼성전자의 이런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행보가 오히려 향후에 어떤 시장의 어떤 화랑으로 도래할 때 치킨 게임에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황정남 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삼성은 미국 공장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핵심 싸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애플은 2024년에 이제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여기에 발맞춰서 애리조나에 지금 TSMC와 인텔이 파운드리 팹을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추가 증설까지도 지금 TSMC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에 애플에 공급되는 반도체 싸움이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성수기 다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애플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알 수 없겠지만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지 않다 하더라도 애플카 관련된 앞으로 전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애플이 차지할 비중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애플이 미국산 반도체만 쓴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비중을 얼마만큼 쌓느냐 것이 핵심 전쟁이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될 행보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이슈만 갖고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3나노에서 삼성전자가 좀 우위를 접할 수도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뷰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나노 싸움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을 획득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수율 싸움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장이 되는 것은 이제 2024년이 되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치열한 싸움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추가 증설과 이런 얘기까지도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장비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2024년 11월 정도를 지금 완공 전망을 하는데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에 이제 그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거에 발맞춘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장비에 좀 본격적인 숫자를 체킹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늘 주가가 삼성전자가 1.7% 밀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반도체 한파에 더욱더 영향을 크게 받는 거는 이제 SK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 LG 그리고 SK 3사의 재고가 83조 원 어치라고 하는데 생산량 줄이게 지금 돌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과연 재고 조정 그리고 감산에 따라서는 향후에 좀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재고 문제는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의 결정적인 핵심 키워드를 말하고 한다면 중국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지금 다렌 팹 비중이 이제 우시와 다렌의 팹 비중이 D램이 48%, 낸드가 31%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키워드가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KLA가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중국 기반 고객사에 납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으니 미국 기업들이 자꾸 손을 끊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SK하이닉스의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갈지 그 시나리오를 짜나갈지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해봐야 될 체킹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삼성전자 대비 우려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것은 뭐 짚어봐야 돼.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반도체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DDR5를 계속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연이 되고 있고 지금 좀 유일하게 웃고 있는 곳을 보면은 전장용 반도체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차량용 반도체에 눈을 좀 돌리고 있는데 미래 투자 전략의 핵심 분야로 포함이 되면서 뭐 M&A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또 다른 좀 돌파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 차량용 반도체 자체는 고부가 산업이 아닙니다. 나중에 진짜로 우리가 얘기했던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탑재되는 이런 전장이 되려고 한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이렇게 고부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서 전자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M&A 관련돼서도 차라리 아직은 이 정도 금리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M&A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분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전통 D램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장과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시나리오가 풀려지기 위해선 오히려 종목에서는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우선순위는 그쪽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시각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직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제 신혁승 이사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그 외국계 삼성전자의 롱 포지션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현재 좀 변화의 조짐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최근에 그 외국인의 그 삼성전자 매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이 워낙 이제 10월까지 이제 많이 그 국내 시장, 그 한국 시장이 많이 빠졌고 또 한국 시장 저평가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 결국 대표주인 삼성전자의 매수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 반도체 시장 또한 이제 워낙 이제 침체되어 있었고 바닥권이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그 환율이 그 1,400원대부터 이렇게 강력한 이제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된 상황에서 현재 그 환율이 1,300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분위기에서 롱 포지션을 풀기가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나 뭐 어쨌건 간에 그 환율의 향후 움직임과 경기 침체 이슈 부각 여부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어떤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주가 아무래도 어제 좀 크게 밀렸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시각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함정난 차장께 들어볼까요? 뭐 외국인의 시각이라보다는 이제 우리의 전체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미중 간에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중국에게 수출 못하게라고 막아버릴 것 같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소재들을 그다음에 원자재들을 중국이 완전히 빨아들였거든요. 그때 홍콩 그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를 너무 많이 사다 보니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샀는데 해가지고 오히려 중국에서 샀던 반도체를 풀어버렸던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업들 반도체 재고는 사상 최대, 생산 공장 내 반도체 재고는 사상 최소로 이렇게 밀려 있었거든요. 그런다 그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이 물량을 풀어내고 있고 삼성이나 이런 생산 기업들에서는 생산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재고를 쌓다 보니 여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 반도체가 재고가 많아지게 된 거죠. 한번 털어야 됩니다. 한번 매를 맞아야 되면 좀 피할 수 없을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거래해 봤을 때도 내년 하반기 단에서는 그 실마리가 털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반도체 전망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땡겨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라고 할 때 뭐 조금 한번 매를 맞고 가더라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좀 요약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좀
그래도 올라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매를 맞아야 한다고 하니까는 좀 섭섭한 그 마음이 드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얼마나 당겨왔는지, 얼마나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주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혹한기 대비가 좀 더 필요한 때일까요? 매를 더 맞아야 하는 주가인가요? 저에게 말씀하시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긴 텀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뭐 굳이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YQOQ 기준으로 23% 줄어드는데 8.4조 원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적자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년에도 SK하이닉스는 적자가 될 것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감안, 전제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 정도 부러지는 속도가 굉장히 오랜만에, 내가 지금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이 정도로 부러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둔 투자를 좀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비는 피하자는 관점에서 볼 때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네, 느낌. 둘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네. 손을 지금 들어주셨고, 그럼 이제 신혁승 이사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네, 그 SK 하이닉스 경우 금일 이제 장초반 외국인의 이제 물량 폭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보통 통상 이제 9시에서 10시 정도에 CD 주문으로 이제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금일 우리가 10시에 개장을 함으로 인해서 한 번에 매도가 나왔다 이런 그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경기와 함께 가는 종목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현재 위치에서 한 6만 원 정도, 하이닉스는 8만 원 정도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글로벌 시장 분위기와 함께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시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경기 침체 우려 재점화로 흔들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경기 사이클뿐 아니라 주요국과 글로벌 경쟁사들 간의 지형도 변화에도 잘 귀를 기울이시면서 종목별 차별화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발 악재로 동반 급락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네옴시티 관련주인 삼성물산, 현대로템, 그리고 G스타 개막과 중국발 훈풍에 주목받은 크래프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LNF, 삼성 SDI 등 2차 전지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주와 게임주, 그리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2차 전지주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능으로 1시간 늦게 개장해 이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종목들 찬찬히 살펴보면서 마감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주부터 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방한 기대감에 들썩였던 건설주가 방한 당일인 오늘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모두 3에서 4%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보실까요? 중국 규제 완화 기대감과 G스타 개막으로 관심을 받고 있죠. 크래프톤과 NC소프트 모두 3에서 4%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거침없는 질주 후 탄력이 약화되며 숨고르기 구간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포스코케미칼은 보합권에서 삼성 SDI는 2%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건설주부터 사연관 차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방한 예정에 들썩였던 건설주들이 당일에는 오히려 분위기가 차분합니다. 역시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판다는 얘기가 딱 어울리는 흐름인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흐름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동안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네옴시티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얘기만 나오면은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오늘 실질적으로 방한을 하면서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 삼성물산이나 엔지니어링 쪽은 목에 찰 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되는 자리까지 상승을 했어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거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빠지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조금 아쉬워요. 더 갈 수 있는 자리 있었습니다. 한 5만 원까지는 사실 보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 큰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의 영향도 좀 받았죠.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에서 빠지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와 수소 협력 프로젝트를 가져간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수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동차 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료 전지 쪽에서 발전용, 산업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로 18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21%씩 고성장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될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물산이 포스코 같은 기업들과 함께 수소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수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PIF하고 네옴시티의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관련해서 1만 가구의 건설 프로젝트 관련 MOU는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력들을 바탕으로 어차피 이런 쪽들이 플랜트라던가 이런 쪽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동차나 이런 쪽이 아닌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플랜트 이런 것들의 레퍼런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물산이라던가 엔지니어링 이런 쪽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숨고르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한 달 새 4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조정 시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이 유효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숨 고른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11선이죠. 11선 또 지지를 받고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요. 그래서 여전히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11선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지지 않는 한 번씩 이렇게 줄 때 11선에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양극재단에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LNF 봤을 때 주가 흐름이 포스코 케미칼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1년치 순이익을 당겨와서 PER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LNF보다 2배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은 숏,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LNF에 대해서는 롱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에코프로비엔과 LNF로 좀 갈아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지스타가 개막되면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크래프톤과 NC소프트의 경우 중국 규제 완화 기대감도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권 탈피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되게 잘 탈피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 중심의 수급들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미 상승은 어느 정도 알렸어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CPI까지 같이 꺾이면서 인플레 피크아웃 했네. 그럼 고성장주, 고PER 봤던 종목들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라는 흐름들에 같이 연동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쇼가 개막을 하긴 했는데 신작이 딱히 크게 기대되는 신작이 없다라는 건 게임 전반 산업에 좀 안 좋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서 문화 교류에 대해서 이런 국가 간의 정상이 만나면서 활발한 문화 교류가 필요하겠다. 지금 파노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외국산 게임에 대해서는 작년 6월 이후로 파노를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았죠. 그리고 자국 내에서도 게임에 대해서 이거 정신적인 아편이다. 라고까지 규정할 정도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구간들이 남았다라고 보이고요. NC소프트 지금 수급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일봉상 화면에서 봤을 때 49에서 50만 원 부근의 매물대 이 분홍색 보이시죠?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다 다가왔어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면 안 되죠.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살아있다. 라고 하면은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오히려 매수했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고려를 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매물대를 돌파할 때 수급이 살아있다면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크래프톤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칼리스톨 프로토콜 사전 주문량이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오늘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크래프톤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동안 우리가 사실 전통적으로 강했던 부분이 모바일 쪽에서도 MMORPG였어요. 다중 역할 수행 이런 쪽의 게임들이 강했는데 최근에 흐름들이 약간 바뀌고 있죠. 포트폴리오 상의 변화, 장르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콘솔 게임 쪽에서 우리나라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 3관왕으로 먼저 신호탄을 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 쪽에서는 이런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나 문브레이커 같이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는 이런 게임들을 마니아층이 좋아해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크래프톤도 현재 수급 좋은데 121선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돌파 확인하고 수급이 붙어 있으면은 매수해서 매물대 상단 여기 보이시는 2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수익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2% 약세로 지금 예상 체결가 31만 1,000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 성장성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맞아요. 애플의 돈독한 협력사로 XR 등 확장기기 출시에 따른 수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향후 저희가 주목할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애플이 워낙에 고객들이 충성도가 강한 브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애플에만 너무 매출 비중이 치우쳐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투자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건설과 게임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오늘장 특징주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마감을 앞두고 코스피는 2,446포인트 선에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737포인트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자세한 마감 시황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11월 17일 목요일 1시간 늦게 시작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우디와의 협력을 빼고 갈 수는 없는데요. 빈살만 방안에 25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뜨겁게 움직인 하루였고요. 네옴시티 총 규모가 약 7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협력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큰 데다가 또 그간 상승에 따른 세론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유의를 해서 종목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을 조금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조금 압박을 했는데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39% 밀리면서 2,442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0.7% 하락하면서 73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 시장도 1.3%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환율도 좀 살펴보면요. 환율 같은 경우도 2거래일 연속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 좀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 출회가 되는 데다 또 위안화의 약세폭이 확대가 되면서 장중 달러 강세 반전으로 원화가 약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14원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빼놓고 갈 수가 없는 SK 하이닉스 먼저 보시죠. 4% 하락으로 좀 더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시초가에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감산 이슈에 반도체 업황 우려가 더해지면서 하이닉스의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집중이 됐는데요. 수능을 맞이해서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지면서 10시 개장에 한꺼번에 물량이 나온 영향입니다. 오늘 종가 87,700원 거래 마감을 했고요.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지스타가 오늘 개막을 했고요. 또 사우디의 게임 산업 투자, 또 중국의 게임 완화 정책까지 게임 관련주의 숨통이 좀 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NC소프트가 좀 대장을 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강하고요. 오늘 NC소프트 4%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강세 오늘도 이어갔는데 네옴시티 수혜 기대감에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다가 좀 밀리면서 5%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투자부와 철도청 그리고 철도 차량 제조 공장 관련해 MOU를 맺은 데다가 또 빈살만 왕세자 의전 명단에도 CEO가 좀 올라서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급등주 데아티아이 보겠습니다. 인니의 8조 6천억 원대 자카르타 전철 확장 추진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에 수혜주로 데아티아이가 앞장을 섰는데요. 데아티아이 오늘 20% 상승세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물산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와 모듈러 주택 관련 MOU 체결에 나섰는데 관련주인 SY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물산은 그간의 상승을 좀 반납을 하면서 세론이 출회가 된 모습이었죠. 오늘 장 초반에 반짝 좀 올라주는 것 같더니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3%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에너지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강원에너지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무려 14%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이리도 리튬도 함께 시세를 받으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보면요. 사용관 차장이 태광, 신혁승 이사가 에브리봇, 그리고 함정남 차장이 원익QN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익QNC 요즘에 좀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장님, 스토리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한 1년 반 전쯤에 반도체 얘기할 땐 늘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던 건데 또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쟤는 또 제 얘기하네 이렇게 느끼실까 봐. 그런데 이제 지금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춤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싸움박질할 때 우리나라가 사이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앞으로 체크해 봐야 될 관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수혜를 보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이 질비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빠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심리가 최근에 좀 발동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중국에다가 납품을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손을 끊을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전판을 깔 수 있는 기업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다가는 꾸준히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어떨까라는 데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는데 원익QNC는 자회사 MOMQ를 통해서 미국 기업이죠. 미국 MOMQ 홀딩스를 통해서 미국에다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쿼츠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좀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기업으로서 매력도를 좀 튼튼한 확고한 자기 실적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싸움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확실히 미국 라인은 잡고 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올해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나올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7,000억이에요. 그러면은 밸류로 보다 하더라도 이 정도 싸다면 뭐 그래요. 내년에 뭐 마이크론에서 뭐 감산한다라고 하니 뭐 불편한 이슈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 PR 5배에서 던진다, 뭐 이 정도 영업이익 1,200억에서 시총 7,000억짜리에서 던진다, 뭐 급하게 비중을 축소한다 이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투자 심리와 실적과 그런 다음에 반도체 포트를 꾸린다면 우선적으로 담기에 좀 손색이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익QNC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4분기 부진은 뭐 우리가 예상하는 뭐 부분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실적을 좀 노려볼 만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은 뭐 1.9% 정도 밀렸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뭐 좀 싸게만 살 수 있다면야 너무 좋겠죠. 26,000원 밑에서만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선이 사실 목표 주가라는 것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반도체 포트에 한 자리를 채워둘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고 지지선이 중요하죠. 저는 의미 있게 보는 지지선. 사실은 뭐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손절가라고 제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에 가깝게 매수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저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24,000원이다. 여기에 좀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제 신혁승 이사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을 가지고 오셨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로봇주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에브리봇이 더 강한 모습 보였는데 이 종목 어떤 매력 포인트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았죠. 뭐 철도와 로봇, 뭐 이게 두 섹터가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2015년에 설립하여 그 청소 로봇 시장을 개척한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소 로봇 브랜드 내에서 나름 확실한 그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으로서 사실 로봇 기업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흑자가 이렇게 나거나 이렇게 실적이 그렇게 의미 있게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보적으로 흑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ODM 업체로 선정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으로서 뭐 오늘 나왔던 그 삼성전자 1인 1로봇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그 2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등 내수와 수출이 균형이 잡힌 기업으로서 한편으로 그 자율주행 핵심 기술, 레이더 쪽으로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홈서비스 로봇 개발에 진행 중이라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수를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 보면 오늘 뭐 바닥권에서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뭐 사실 이게 이제 뭐 바닥권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제가 이제 별로 추천하지 않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긴 횡보 기간 속에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 삼성전자 이슈와 함께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오랜 기간 횡보했고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 등으로 인해서 급등을 한 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그래도 윗꼬리 양봉을 나타내주는 상황입니다. 뭐 61선까지 돌파해서 끝났으면은 더 좋은 그 기술적 위치가 되겠으나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양봉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뭐 16,500원 이 수준이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이 한 23,000원 수준. 그다음에 손절가는 21선 이탈하는 뭐 한 15,000원, 5,500원에서 15,000원 수준이면은 그 대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그간 뭐 로봇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때 에브리봇은 사실 그 시세에 조금 편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6%대 강한 좀 급등을 보여줬고 오늘 종가가 16,600원인데 16,500원에서 잡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사연관 차장의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태광 가지고 오셨습니다. 태광 어떤 포인트를 지금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LNG 선박 발주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용접용 피팅 업체입니다. 이게 용접용과 계층용으로 나뉘어요. 근데 용접용이 전체 틀을 기자재에서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계장용은 이제 그 내에서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용이 먼저 들어가고요. 계장용은 그 뒤에 조금 텀을 두고 일단 발주가 나오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LNG선 발주 이런 것들이 2020년 후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조선 쪽으로 이게 실적 반영이 되어가는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은 지금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미 손익분기점이 도달이 됐고요. 이게 후판 가격에 인하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후판의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기자재 업체들 굉장히 지금 보기에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요. 태광, 성광밴드 지금 독식을 하고 있는 글로벌에서 몇 개 안 되는 용접용 피팅 업체들인데요. 이런 쪽들이 이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체 시장에서 과점하는 형태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글로벌 LNG 수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이 러시아로부터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워낙에 러우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3분의 2 수준으로 유럽에서 감축을 하고 나머지 그럼 어디에서 사와야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많이 사와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LNG 이런 밸류체인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유럽이라던가 미국, 중동산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LNG 터미널 그리고 선박 관련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용접용 피팅 업체가 수혜를 굉장히 잘 받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미 3분기의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이게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죠.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년치 일감을 벌써 확보를 하고 있어요. 1.6조 원 정도가 지금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견조하게 피팅 수주 받으면서 2년 연속으로 매출은 50% 이상 급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도 선박 쪽에서 수주 1위예요. 하지만 LNG로 그 분야를 좁혀보면 우리나라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거예요. 탑4 중에서 3개가 한국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LNG 쪽에서는 76%를 우리가 수주를 싹쓸이 해왔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보통 선박이 아닌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에서는 기술력의 격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업이 잘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상반기에 글로벌 산유국 발주가 증가가 되면서 수주도 계속 잘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쌓여있는 일감 외에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에너지 대란의 LNG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태광의 뭐 성장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가격 전략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당장 사자 아니고요. 이거 얼마 전에 일단 121선을 여기 화면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찍었어요. 주가가 내용은 좋은데도 이렇게 빠질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럴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나요? 기업 실적 잘 나오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수주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매수 기회 어디에서 사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저는 121선 오면은 그냥 눈 감고 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 내에서 손절하면 크게 손실을 안 보는데 여기에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지점들까지 가면은 누군가는 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줬어요. 또 매물대 분홍색 상단에 있는 18,000원 박스권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조정을 받았죠. 다시 상승하다가 18,000원에 또 막혔는데요. 일단 저는 매수는 좀 넉넉하게 열어놓고 121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15,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3,500원, 그리고 2차로는 28,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어주 종목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늘 종목 맛집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진짜 이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요즘에 내어주들이 너무너무 잘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함정남 차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 아프리카 TV인데 아프리카 TV가 이제 트위치 관련 그 수혜를 받으면서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급등을 보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먼저 10월 27일에 이제 종목을 좀 주셨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급등을 이어오다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점검을 한번 받고 가볼까요? 뭐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카타르 월드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두 번째는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는데 어차피 돈이 안 됐던 가입자들이고 충성 고객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프리카 TV 핵심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트위치에서 VOD 서비스 종료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됐고 지금 시장에서 카타르 월드컵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주식 증시에는. 네. 근데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면 오오오 하면서 이제 점점점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때 지금보다 좀 나은 자리에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오게 되지 않을까. 만약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좀 주가 수익이 난다면 월드컵 종료 시점까지 끝까지 들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탄력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좀 계속 월드컵과 관련된 좀 좋은 뉴스를 기다려 볼 수 있는 지금은 홀드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잡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혁승 이사님께 또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뭐 거의 뭐 왕자의 기환처럼 포스코 홀딩스가 정말 강하고 계속 잘 가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좀 제자리에서 약간 움직일까 말까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내가 뭐 원래 하지 않지만 이 포스코 홀딩스만은 장기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시각은 변화가 없으실까요? 시각 변함은 없죠. 근데 이제 그때 말씀드리고 이제 목표가 30만 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30만 원 뭐 장중에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사실 뭐 그 주가가 어느 정도 갈지도 모르겠고 또 목표가가 뭐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업이 뭐 좋아갖고 LNF 같은 케이스도 봤을 때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뭐 10,000 얼마, 20,000 얼마 이럴 때도 봤는데 지금 뭐 10만 원 넘고 막 이렇게 20만 원 넘고 막 이렇긴 한데 과연 그럴 때마다 이제 증권사 레포트에서 목표가가 나왔을 때 그 목표가 오면 다 팔았으면은 그 큰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 사실 리튬 가격하고 지금 조금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조금 이제 조정세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에 맞춰서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21선하고 이익이 점점 좁혀지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이 기업 주식이 없는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계속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저 밑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익 실현 후에 좀 21선 닿을 때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뭐 의미 있게 좀 대형주 중에 지금 최근에 어떤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정이 또 21선 닿을 때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보유자분들은 그래도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도 괜찮겠네요. 네. 네, 이제 사용환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산퓨얼셀, HPSP 그리고 삼강 MNT 뭐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 삼강 MNT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신 뒤에 지금 방향을 확실하게 좀 돌린 것 같아요. 점검 한번 들어볼까요? 11월 10일 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네요. 목표가 그때 당시에 27,000원 일단 잡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겁니다. 일단 121선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 기관 매수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운동 같은 거 헬스 있잖아요. 헬스 할 때 보면은 상체는 막 우락부락한데 다리는 세 다리.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초의 중요성이에요.
하부 구조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타워 자체가 굉장히 큰 날개들이 달리기 때문에 무게가 엄청나요. 그렇다 보니까 하부 구조물을 길이 100m, 무게 3,000톤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삼강 M&T 같은 업체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SK 에코플랜트 대주주인데 SK그룹이 굉장히 친환경에 진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업체와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게 날 수 있는 기업이고 내년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태양광이 설치가 쉬워서 먼저 했는데 내년에는 글로벌 해상 풍력의 설치량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비유를 굉장히 좀 재밌게 주셔서 저희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정남 차장께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좀 짧게 들어볼 텐데 쌍용CN이 이렇게 뭐 건설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할 때 시멘트 관련주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정말 이랬는데 진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점검 한번 받아볼까요? 다시 한번 그때 포인트 한 번만 짚어드릴게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안 좋았던 이유가 중국 제로 코로나였잖아요. 수출 못했죠. 그러니까 가동률 하락하니까 고정비 부담이 되고 유연탄 가격 올라가 있죠.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했죠. 운송료 부담이 있죠. 근데 이 핵심 악재 요인들이 지금은 코로나 풀렸죠. 운임료 좀 안정화 차고 있죠. 유연탄 부담스럽긴 하지만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서 착안한 이제 매수의 어떤 관점이었고요. 플러스 알파의 아인이 이제 좀 기대감에 관련돼서는 나와야 나오는 거라 지금 막연하게 던져드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지금보다는 앞으로 향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뷰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종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투데이환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로는 함정남 차장의 원익 QNC, 신혁승 이사의 에브리보, 그리고 사양관 차장의 태광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 여는 유망주 보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함정남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사양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